플레이어와 임원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임원분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매트리스 조직 구축을 잘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 있으세요. 그런 임원들은 신규 대기업에 합류한 회사들이 모시려고 절을 하며 모셔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워터폴 조직에서는 가장 최상의 조직 구조라고 해야 되나? 네. 거의 애자일급 효과가 나요. 직원들은 잘 모르는데 사실 임원들은 보신주의의 극단이에요.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퇴임하면 즉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별의별 자격증, 외부 사업, 강연, 대학 자리 투자 이런 거 준비를 다 해놔요. 미리미리. 대기업 CEO도 2년마다 바뀌는데 그 밑에 임원들은 이래요. 6개월 정도 현황 파악하고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할 때 6개월 정도 예산 발화 실행하고 6개월 정도 피드백하고 6개월 정도 이제 다음 경영자나 경영자 사이클 이제 준비하면서 뭐 예비 대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신주의로 계속 버티는 겁니다. 경영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2년 계약 연장이 안 되면 즉시 은퇴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간선을 잘 타야 돼요. 너무 잘나지도 않게 너무 못나지도 않게.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 임원인데 이직해서 돌아다니신 분들,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냥 뭐 고인물이야. 최소한의 성과도 내면서 보신주의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굽신거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일도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모나지도 않게. 그래서 오라는 데도 많고 가서 성과도 낼 수 있고 멋모르는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조직 은퇴하고도 어쨌든 공공기관에 이렇게 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조직에 가가지고 마치 개혁, 혁신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원래 일하던 사람들도 다 생존하려고 자기들만의 야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냥 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딱 한 단계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혁신, 변신 이런 거 뭐 예치는 거는 뭐 내부 사정 모르는 컨설턴트나 하는 거고 내부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제일 목마른 게 성과급과 연봉 상승, 승진 이런 것들이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면 이렇게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냅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거기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걸 약속하고 그걸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실제로 증명되는 것까지 느끼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붙어 있는 법이거든요. 주는 동안에만.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또 영업이나 이런 보신주의를 못하지도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고인물들이에요. 예를 들어 큰 그룹사나 그 시대에 잘 나가는 그룹사에 들어와가지고 자네는 아주 잘하는 거 그래서 임원으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계열사 임원과 그룹사 임원이 또 달라요. 그룹사 임원으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영전했다면서 축하를 받으면서 나도 이제 큰 물에 놀아볼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 전에 큰 물에 놀아봐야지 50대 정도 되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 전문가로 살기에는 이제 좀 너무 오래되었다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룹사 일하다가 감옥 갈 수 있는지 처음 알게 됩니다. 세금 탈세나 분식회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고 난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행정부 조치를 벌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형법화 시켜서 말도 안 되는 원래 외국은 그걸 민법으로 해서 벌금 조치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형법화 시켜가지고 이게 뭐 감옥 갈 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임원 은퇴와 감옥 사이입니다. 은퇴를 할 거냐 감옥을 갈 거냐. 그래서 그룹사 임원분들 중에 그룹사 일하기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여기서는 대충 창업가에서 경영자로 싹 올라온 CEO, 중소중견기업 CEO 정도로 갈게요. 제가 저기 대기업 CEO 분들 마인드는 모르겠고 월급 사장 부러워합니다. 자기도 보신주의 잘할 수 있는데 이미 저질러서 할 수가 없어. 임원이라고 있는 쟤들 솔직히 지금 성과 안 나오는데 오래 봐서 자를 수도 없고 어깨 패러다임이 바뀌었는 거 알겠는데 새로운 유형의 리더를 영입해야 되고 그걸 심지어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임원들이 전부 무조건 자기 밑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시대 패러다임에 바뀌었을 때 잘 나가는 리더는 어디든 모셔가려고 하지 그거 오겠냐고요. 그래서 안 오죠.
야 그러다가 우리 망한다고. 마음은 이건데 레일 까는 애가 우리한테 먹여 살릴 거고 너네도 돈 더 벌 건데 절대 자기보다 등급이 높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워터폴의 조직 구조의 가장 큰 영향력이에요. 절대 추월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문화를 변화시켜 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하는데 택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영입된 조직이 오히려 내부 조직 문화에 동화되어서 외부의 훌륭한 조직을 뭐 M&A를 하든 뭐 해가지고 해봤더니만 내부 조직 문화에 동화되어서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사내 정치의 욕은 내가 먹고 그 파벌의 중심이 내가 아니야. CEO 입장에서는 양쪽 여러 파벌이 있는데 그 파벌의 중심이 내가 아니야. 조선시대 왕도 못한 당파 싸움을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 택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으니까 좋은 경영 격언을 발견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아 그렇지. 다 망하는 것보다는 기존 수요가 섞이지 않도록 외부의 전문가적 조직을 영입해서 따로 분리해서 따로 구성합니다. 기존에 의지 있는 인력들만 저 조직 밑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로 과차장 적체로 해결됩니다. 최종적으로 물적 분할, 인적 분할해서 기존 조직들과 독립시킵니다. 차라리 욕먹어도 다 망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아 미국은 너무 합병해서 M&A에서 문제인데 한국은 자체적으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해서 문제야. 근데 이걸 안 하면 망해요. 레거시로 망해요. 레거시로 망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EO 왕도 해결하지 못한 당파 싸움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사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정치를 보도록 하죠. 외부 환경과 기술직. 아 여러분이 워터폴 아 이거 복잡하다는데 여러분이 고신용선 모델인 V 모델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뭐 자동차, 로켓, 우주, 원자력 이런 데 하는 V 모델입니다. VMV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테스트에 관련된 걸 지독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전에 이 말도 있었어요. 아 한국 환경에는 V 모델이 안 맞아. 그럼 뭐가 맞는데요? W 모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변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모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자공학, 기계공학 중심에는 구시대 워터폴 학습 다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많았거든요. 2010년대 연구원이 점프업에서 이직하려고 하면 동정업계로 이직하잖아요. 바로 기술 유출 소송 걸려요. 그거 걸리면 5년간 일 못해서 개인 커리어 다 망합니다. 그게 기술이 유출되는지 안 유출되는지 중요하진 않아. 어디 노예가 나간단 말이냐. 그리고 걸어요. 요즘은 그렇게 거는 게 아니라 공정위 소송을 걸더라고요. 이게 하도 써먹다 보니까 욕을 먹어서 그런지 고연봉으로 이직해서 저 경쟁회사가 상도를 어겼다, 불법 채용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그냥 내부 직원 협박용이에요. 이직하지 말라고. 이게 저 경쟁회사 용도가 아니라 내부 직원 협박용입니다.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지들이 자르고 그걸 소송을 걸어요. 지들이 잘라놓고 공정위 소송을 그걸 걸고 있어요 지금. 그런 업계가 있어요. 세 번째, 특허.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 있으면 예전에 이런 거 했어요. 유사한 특허 만든 다음에 전 세계 지역마다 특허 소송 겁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특허 소송에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싸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특허 공룡에게 넘겨버려요. 특허 공룡이 넘겨버리고 돈을 보장해 주니까 이제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청을 줍니다. 그리고 경쟁사 타국에다가 제공하면 야 우리도 관련 특허인데 이거 기술 유출이야? 소송 걸어버립니다. 그럼 검찰도 같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영원히 한 회사만 고객사로 두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막 반도체 설계자들끼리 이직할 수 있게 다니는 거 그거 한국엔 택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기술 유출로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은 있잖아요. 그래도 인간적입니다. 세상사는 있잖아요. 겉은 전부 대리석인데 속은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리석이라고 생각하나 그 안전지대에 의존되어 있다가는 당신이 망가지느냐 아니면 뒤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밖에 나가서 버는 돈보다 많이 벌지 못할걸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안전지대를 매번 스스로 부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뭐? 다음에 넘어갈 때 미리 돈 벌거리를 만들어 놓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